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끼인기입니다. 제가 촬영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갖다 놓는 사이에는 침대에 앉아서 저를 그냥 지켜보더니만 제가 이제 촬영 시작하고 안녕하세요. 뜨개하는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와서 여기에 앉았습니다. 역시 유튜브 스타예요. 뭐 촬영한다고? 그럼 내가 또 가야지 하는 것 같죠? 저는 아기를 재우고 또 안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F4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입은 옷이 전체적으로 보이게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찍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썸네일 정도나 이렇게 말하면서 찍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런 거는 이제 거실에서 또 이제 촬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썸네일은 또 다르게 찍어서 한번 편집해 보던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10am 스웨터,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10am 스웨터를 입고 나왔고요. 이거는 니드니츠 작가님의 도안입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좀 특이한 꽈배기의 그 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예쁘고 카라 부분이 이렇게 약간 세일러 카라처럼 뒤로 넘어가서 아주 좀 더 사랑스러운 귀여운 디자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완성한 지는 좀 됐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보름은 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를 F 영상을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일단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F 얘기를 우선 앞에서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의 근황이나 뜨개수다 계속 뜨개 하시면서 귀로 들으실 만한 그런 저의 근황이나 뜨개에 관련된 이야기들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터는 니드니츠 작가님 도안이고요. 니드모어 스웨터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 니드니츠님 이 유튜브 영상도 올리시고 채널도 운영하셨었는데 계속 영상을 라이브도 많이 하시고 하다가 요즘 바쁘신지 영상이 안 올라온 지 꽤 됐죠. 저도 그 영상을 참 좋아했었는데 라이브는 많이 참여를 못했지만 그래도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듣기 좋아서 봤던 영상 또 보고 또 보고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영상이 안 올라와서 좀 아쉬운데 또 새로운 신작을 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애기 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씩 제가 들어가 보면은 그런 글을 보게 돼서 그래도 꽤 이렇게 소식이 없으셔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신작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잘 지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스웨터 얘기를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아기가 그 낮잠 변환기예요. 그러니까 2번 자던 낮잠을 이제 한 번으로 줄어들려고 한 지 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렇게 2번 자다 한 번 자다가 한 번씩 두 번째 낮잠이 잘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근데 또 안 자면 안 재우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아기가 그럼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도 힘들고 아기도 힘들고 이랬었는데 최근 일주일은 이제 정말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구나 싶게끔 패턴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이 완전 뒤죽박죽이 돼서 저도 좀 힘들고 했었어요. 그래서 촬영을 계속 미루고 또 있었는데, 또 이 F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또 감사하게도 오늘 큰맘 먹고 육퇴를 한 후에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다른 얘기 그만하고 빨리 F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뭐야 이렇게 다른 소리 많이 해 하면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실은 제가 여기 떴던 스와치를 가지고 왔어요. 무늬 스와치는 이렇게 요만큼 떴었고요. 이거는 니트 공작소의 폭포캐시라고 하는 실을 제가 사용했고요. 원래는 이거 말고 다른 실로 뜨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영상 몇 번에 걸쳐서 아마 중간중간 뜨고 있는 위브로 말씀드릴 때 어떤 실로 원래 뜨고 싶었다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의 살짝 피치빛이 나는데 좀 아주 여리여리한 피치빛? 그런 파스텔 톤 그런 실이 있었는데 그것도 캐시 바이브 그런 성분의 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콘이 1합이에요. 그래서 15수 1합을 6합을 감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요즘 육아를 하면서 그 실을 6합으로 일일이 감고 있을 시간도 굉장히 좀 아깝거든요. 그 시간에 앉아서 뜨개를 하고 싶고 한데, 그래서 제가 그 실로 원래는 뜨고 싶었지만, 제가 실장을 쭉 보니까 좀 그나마 덜 감을 만한 실이 뭐가 있을까? 그럼 다른 실로 떠볼까? 이런 생각을 좀 굵은 실이나 좀 도톰한 실이면 한 3합 정도로만 뜰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폭포켓시 실을 사놨던 게 2합짜리, 1합짜리 이렇게 두 콘으로 받았던 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으면 어쨌든 2합, 1합이니까 콘에서 그냥 감아 올리면 3합이잖아요. 그래서 그 3합짜리를 두 볼을 놓고 그냥 바로 같이 잡고 떴습니다. 그렇게 해서 떴고 요거를 메인 컬러로 했고요. 이 디자인은 이렇게 손목이랑 그리고 바디 밑단, 제가 잠옷 바지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바디 밑단, 그리고 이렇게 그 뒤 넘어가는 카라 끝부분에 배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옅은 컬러일 때는 이 배색 부분을 좀 짙은 컬러로 하고 이렇게 배색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하늘색 스카이블루 색상이에요. 포포켓이 스카이블루 색상이고 요즘은 판매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전에 구매한 지 좀 1, 2년 정도 된 거라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옅은 색의 배색을 넣으려고 했는데 하얀색보다는 조금 다른 색감을 넣고 약간의 색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원래 뜨려고 했던 그 연한 피치빛 그 실을 그럼 여기다가 써볼까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눈에 들어온 게 뜨다가 이제 이건 나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바디를 뜨다 보니까 그 실을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그 처음 뜨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콘사를 사본 게 그 옷 뜨는 김뜨개님 그 뜨개로그 브이로그 같은 그런 영상들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은 그냥 작품에 관련된 영상만 올라오는데 예전에는 뜨개로그도 꽤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가 콘사를 구매하셨던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니트 컨테이너라는 데에서 콘사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뜨개 하면서 이제 그런 데는 또 처음 알아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라라 뜨개 뭐 요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라라뜨개도 물론 콘사를 판매하는 곳이지만 원하는 합수나 그람수만큼 감아서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 진짜 완전 통째로 콘 1kg짜리 이런 거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공장에서 쓰는 그런 콘 그 자체로 그냥 통콘이 그냥 오는데 그런 걸 구매하신 후기를 봤어요. 거기서 이제 도톰 램술이라고 해서 보통 15수 1합으로 많이 감겨 있는데 그거를 보통 6합 정도는 감아야 4.5mm 정도를 전후로 뜰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도톰 램술은 거의 2배의 굵기예요. 그래서 한 3합 정도만 감아도 한 4.5mm 전후의 바늘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감는 것도 좀 덜 감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후기를 보고서 저런 게 있구나 하고서 얼른 이제 거기 들어갔더니 있는 거예요. 아직 재고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이런 아이보리 색상이랑 그리고 짙은 진반멜 컬러 그렇게 두 콘을 처음으로 샀었어요. 아마 제 영상 초반쯤에 가면 그 콘을 샀을 때 얘기가 나오려나? 아니다. 제가 1화인가 2화에 이걸로 그 뜨는 김뜨개님의 포근 꽈배기 가디건 있죠? 여기만 꽈배기 들어가는 거. 그 가디건을 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그 콘을 사서 아마 콘 샀다는 그런 후기 영상은 없겠네요. 암튼 거기서 이제 그 아이보리 색상을 샀는데 그 아이보리가 그냥 아이보리가 아니라 약간 노란 버터색 같은 약간 크림 아이보리예요. 그래서 그 약간 노란빛이 나는 아이보리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배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 3합짜리 감아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써서 실을 감을 필요 없이 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그 실 소요량은 지금 제가 사이즈도 얘기를 안 했네요. 사이즈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이 원작 일단 게이지부터 그럼 얘기를 하면, 이게 무늬 게이지가 그 원작에는 그 원통 뜨기 기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작가님이 뜨시면서 뜨는 편물상에서 그냥 이렇게 재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따로 원통 게이지를 조그맣게 내셨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런데, 원통 게이지 기준으로, 20코에 27단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통으로 게이지를 안 내고 이렇게 평면으로 게이지를 내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어쨌든 뭐 이렇게 큰 편물의 원통에서는 을 뜨면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는 평면 게이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5mm로 떴을 때 저는 이렇게 지금 이게 10cm가 안 되나? 10cm가 간당간당 하나 해가지고 저는 5cm 기준으로 코스를 셌어요. 그래서 5cm 기준으로 해서 11코에 15단이 나왔습니다. 세탁 전에는 14단이었는데 세탁하고 약간 이제 콘사니까 수축이 있어서 15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cm로 대략 그냥 환산을 하자면 22코에 30단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작보다 좀 옷이 작게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원작에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이렇게 라지 사이즈 있는데, 엑스라지까지 있나? 그래요. 그런데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슴 단면 코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대략 그 정도 뜨면 제 게이지로는 스몰과 미디움 사이즈쯤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떴고, 그래서 제가 완성했을 때에 지금 사실은 이 얘기도 해야 되는데 세탁을 안 했습니다. 세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완성했는데 계속 세탁도 안 하고 한 지금 보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계속 뭐 겨를이 없고 피곤하고 그냥 육퇴하면 좀 지쳐서 쓰러져 있다가 좀 제가 또 뜨개 하면서 힐링할 시간도 필요하고 뜨개 좀 하다가 책 조금 보다 보면 잘 시간이 되고 일찍 자고 이러다 보니까 세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못 찍는 것도 있었는데 세탁을 하려고 하다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제가 거의 과감하게 예전에는 무조건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타올로 눌러서 일일이 그렇게 하고 탈수도 안 돌리고 무조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럴 겨를이 없어서 아기 낳은 후로는 그냥 다 세탁기 울코스를 돌려버리는데 그래도 최근에 돌렸던 것들은 거의 다 그렇게 걱정되는 편물은 많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기 것도 거의 면사거나 면 혼방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이거는 그냥 울실이니까 혼방 뭐 약간 나일론 같은 게 혼방돼 있긴 하죠. 캐시파이브 그 혼용률 보면. 근데 어쨌든 되게 힘들게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뜬 옷인데 혹시나 망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계속 세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울코스를 돌려버릴까 라는 생각 아니면은 그냥 큰맘 먹고 진짜 그냥 손 세탁을 좀 한 다음에 탈수 정도만 그러면 좀 살짝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옷이 세탁을 한 다음에 찍을까 하다가 혹시라도 옷이 망가지면 영상도 못 찍고 그러니까 일단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제가 세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뜨개로 찍을 때 입고 나오던지 또 괜찮으면 아니면 그래서 조금 사이즈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서 일단 영상을 먼저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성하고 세탁 전에 측정한 사이즈로는 이게 꽈배기가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듬성듬성 같아도 전체적으로 꽈배기 무늬라서 이게 아마 세탁하면 더 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단면을 그냥 단순히 늘리지 않고 그냥 놓고 재면 46이 나오고요. 총장은 지금 56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매 여기 코 준 데부터 소매 끝까지 여기까지 52cm가 나와요. 그래서 소매는 아주 그냥 적당하게 일어섰을 때 이 정도 오는 정도로 해서 그냥 뽁닥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께감도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깊이 V넥 파인 정도도 굉장히 적당하고 저는 지금 반팔을 안에 하나 입었는데요. 이렇게 안 입어도 충분히 너무 파여서 막 그렇지 않을 정도로 저는 유교걸이잖아요. 근데 유교걸에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깊이가 파여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 받쳐 입기도 괜찮은 깊이이고 그냥 입기도 괜찮은 그런 깊이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46에 56인데 아마 세탁하면 48, 50 까지는 안 돼도 그 정도 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되었고요. 무게는 그래서 사용된 소요된 실량은 이 폭포켓이 스카이블루 이 메인 실은 403g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색으로 소매, 밑단, 그리고 여기 카라 끝에 들어간 이 니트 컨테이너의 도톰 램스율 아이보리 컬러 요거는 20g 정도 아주 조금 들었죠? 20g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캐스트온은 사실 10월 20일경에 했어요. 근데 완성은 12월 말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지나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뒷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탑다운으로 뜨는 도안이고요. 그래서 뒷판 그 뒷목 있는 데부터 코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쭉 경사뜨기 하면서 뜨다가 이렇게 그 암홀 있는 데까지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평면으로 뜨다가 이제 암홀 만들어주고 여기서 잠깐 코를 쉬어뒀다가 어깨에서 이제 코를 주워 내려와서 이제 여기 이제 V넥 하고 이제 여기 내려와서 다시 이제 암홀 늘림하고 한 다음에 앞뒤판 합쳐주고 원통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밑단 고무단 해주고 나중에 팔 주워서 여기 경사뜨기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뒷목 경사, 여기 경사,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코 주워서 이 카라 뜰 때도 경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경사뜨기가 3번의 경사뜨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매는 두 짝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4번의 경사뜨기를 해야 하는 도안입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고 핏도 그래서 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딱 봐도 경사뜨기 꽤 많이 들어간 이만큼이 지금 삼각형이죠. 그런 도안이고요. 경사뜨기를 좀 해보셨으면 부담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경사뜨기를 안 해봤다 하더라도 니드니츠님이 그 도안이 되게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니드니츠님 도안을 처음 떠봤는데 도안이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계속 그 영상을 링크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 필요한 부분은 찍어서 올려주셨고 돗바늘 마무리 부분도 다 이게 두코 고무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돗바늘 마무리 어떻게 원형에서 어떻게 하고 뭐 평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여긴 평면이니까요. 카라는 그래서 평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도 다 올려두셨으니까 영상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사뜨기가 많이 들어가는 도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뒷판에서 이제 코 잡아서 좀 내려가다가 이제 평면으로 쭉 뜨고 있을 즈음에 연옥님이 연옥함뜨라고 여셨어요. 그때 11월, 12월 해가지고 그래서 11월 초인가 11월 초쯤에 아마 여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뜨다가 이제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함뜨를 들어가야지 좀 완성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번 함뜨는 도안이나 뭐 이런 컬러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어서 그냥 바로 뜨기 시작한 거 가지고 들어가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다 떴거든요. 그래서 그게 12월 24일인가 끝났어요. 함뜨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우주 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돌잔치 그렇게 막 엄청 크게 한 것도 아니지만 되게 그거를 은근히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담이 됐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 정도 남으니까 뜨개도 뭐 손에 안 잡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전쯤 남았을 때 소매 하나가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뜨면 뜰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하면 할 수는 있었는데 제가 손에 이것저것 손에도 안 잡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 준비하고 가족들끼리 한 건데도 그냥 답례품 같은 거 준비해서 그런 거 포장이나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함뜨 기간 내에 완성을 못했다. 아쉽게도. 그래서 섬에 한 짝이 뜨는 중이어가지고 한 요만큼 남았나? 그런 상황이었고 함뜨가 이제 이분날 끝나고 제가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다음 날쯤에 열심히 떠가지고 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하고 조금 더 걸려서 완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안이 되게 그 특징이 예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이게 도안이 꽈배기가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케이블 무늬가 좀 특이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격이 넓게 멀찍멀찍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큰 꽈배기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작은 꽈배기가 또 들어가고 이것도 간격이 멀찍멀찍합니다. 그래서 그 뜨는 간격이 그 꽈배기를 해야 되는 간격이 꽤 멀어요. 그래서 그냥 고무단까지도 아니죠. 사실 이게 간격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편물을 쭉 편하게 뜨다가 어쩌다 한 번씩 심심할 때 꽈배기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떠서, 그러니까 꽈배기 옷을 갖고 싶긴 한데 꽈배기가 뜨기는 좀 귀찮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의 어떤 그런 니즈에 맞는 옷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꽤 재밌습니다. 지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꽈배기를 껴주니까 좋은데 이제 몸통 뜰 때까지는 뭐 그랬는데 이제 소매는 이게 요만한 원통 안에서 계속 뜨니까 그거 자체로도 이미 손에 힘을 주고 뜨게 되는데 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계속 꽈야 되니까 제가 손가락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손가락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래서 한동안 아란 가디건이 너무 뜨고 싶은데 다시 무매를 좀 떠야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 영상인가 드렸었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이 꽈배기를 뜰 때는, 저는 그동안에는 꽈배기 편물을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냥 꽈었는데, 이제 함뜨방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 뜰 때 뭐 세코 꽈배기면 세코 그냥 뜨지 말고 세코 뜨고, 가마코를 한 코 하고, 세코 뜨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단에서는 그 가마코를 풀어버리고 그냥 뜨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예쁘게 떠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어디선가 주워 듣고선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까먹고 하는 걸 까먹고 그냥 뜬 단도 있긴 한데 쓰다 보니까 좀 가마코를 하는 게 귀찮긴 해요. 가마코는 하고 그 다음 단에서는 또 가마코를 한 코 이렇게 풀어버리고 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조금 성가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뜬 부분이랑 그냥 뜬 부분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편물에서 큰 차이는 없었고, 다만 조금 가마코 없이 그냥 뜬 데는 약간 꽈배기끼리 약간 좀 이렇게 쫄려 보이는 약간 더. 그러니까 막 엄청 쫄려 보이고 가마코 한 데는 편안하게 꽈져 있고 이런 그 정도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 더 쫄려 보인다 할까? 목 졸려 보이는 느낌? 그랬습니다.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거의 까먹지 않으면 대부분 다 가마코를 하면서 뜨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뒷판에서 코를 주어서 앞으로 넘어올 때요. 저는 보통 V코에서 코를 줍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V에서 주우니까 앞뒤판 무늬가 안 맞는 거예요. 한 코씩 옆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반 코씩 어긋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시옷자 거기서 그 사이에서 주우니까 앞뒤 무늬가 맞았습니다. 제가 어깨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앞뒤판이 무늬가 얘가 꽈배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뒤판이 무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꽈배기 뜨는 단, 안 뜨기 단, 꽈배기 뜨는 단, 안 뜨기 단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요게 앞뒤판 무늬가 딱딱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V에서 주우면 안 되고 시옷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주워보시면 알 거예요. 코가 이상하게 안 맞는다는 것을 이렇게 코 주워서 한 단만 떠보셔도 이상한데? 어긋나는데? 아니 딱 맞는데?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앞뒤판 무늬 이렇게 뭐 몇 코 안 뜨기, 몇 코 안 뜨기 이렇게 할 때 그게 앞뒤판이 연결이 되는지 보시고 주우시면 되겠다라는 얘기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도안에서 좀 제가 이제 다 떴잖아요. 그러니까 다 뜨고 나서 이제 아쉽다 싶은 점은 뭐냐면 도안 다 너무 예쁘고요.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되게 안정감 있는 옷이고 좋은데 소매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 소매가 연결될 때 이렇게 그냥 약간은 오버사이즈로 되는 풍덩한 옷이라서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가 접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생각보다 괜찮구나 싶어요. 지금 입어봤을 때는. 근데 뜰 때는 계속 보이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서 제가 뭐 손을 쓸 수가 없다 싶었거든요. 왜냐면 안 그러면 뭐 지금 여기부터 처음부터 다 풀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바디잖아요. 바디에서 코를 주워서 이쪽으로 떠내려가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안뜨기가 보이잖아요, 한 단이. 그래서 안뜨기 때문에 되게 좀 보기가 좀 흉해요. 여기가 지금 푹 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세탁을 하면 조금 약간 뭐 부드럽게 감춰질런지 모르겠는데 세탁으로 될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벌리면 되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뜨는 동안에는 계속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을 때는 지금 꽈배기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우면서 가려지긴 하는 것 같은데 원작도 보니까 자세히 사진을 보면 이렇더라고요. 이게 그 앞판 뒷판을 뜰 때 무늬가 있고요. 그 무늬 끝에 이제 경계면에서 안뜨기가 한 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겉뜨기가 한 코가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를 줄 때 그 겉뜨기에서 줍거든요. 그러니까 소매코를 줄 때 그럼 그 겉뜨기에서 줍고 나면 이제 바로 옆이 안뜨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꽈배기 옷은 다 이런가 싶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뭐 겉뜨기가 두세 단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었을 때 그 경계가 이렇게 흉하지 않을 텐데 그래가지고 좀 만약에 이거를 뭐 변형을 해서 뜬다? 라고 하면은 원작에서 그 안뜨기가 있고 겉뜨기가 바깥쪽에 한 코만 있는데 그거를 뭐 두세 코로 늘린다든지 했을 때는 어떨지 그렇게 코를 주면 겉뜨기가 한두 줄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다 저는 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그런 게 거슬린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코를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매를 뜨다가 한쪽은 똑바로 떴는데 처음 뜰 때 이게 소매가 주림이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소매를 보시면 양쪽에서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가죠. 아마 이쪽에선가? 좀 까먹었고, 그러니까 한 단에 처음 여기 두 코 줄이고 두 코 줄이고 해서 계속 마주 보면서 가잖아요. 근데 한 번을 제가 빼먹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코수가 하나가 덜 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좀 줄여가지고 그냥 좀 했는데 뭐 그냥 이 안쪽 팔 안쪽에는 막 보이는 건 아니니까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안 그러면 너 팔이 쭉 다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저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영상에 또 한번 남겨보고요. 저도 사실 이거 뜬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노트에 지금 적어놓은 거 보면서 뜰 때 뜨면서 이제 뭐 특이사항 있으면 제가 적으면서 뜨거든요. 그래서 그 적어놓은 거 지금 보지 않으면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생각을 못했을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큰 하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예전 같았으면 다 풀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용납이 안 돼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도안이랑 똑같이 다 떴어요. 똑같이 다 떴는데 다만 이제 제가 단 게이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원작이 27단인데 전 30단이니까 이게 좀 짧겠거니 해가지고 바디를 끝에를 원작은 한 요 정도에서 끝나는데 저는 큰 꽈배기를 한번 하고 이 정도 내려왔죠. 원래 요 정도에서 아마 고무단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는 요만큼 한 번 더 꼬고 평단 좀 더 뜨다가 이렇게 고무단을 내려갔거든요. 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총장이 56cm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꽈배기를 하고 평단을 좀 뜨다가 내려갔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길어 보이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잠옷바지랑 그냥 위에 갈아입고 잠옷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좀 민망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네이엠 세터는 여기까지 리뷰하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약간 기성복 같은 뭐 기성복 판매하는 폴로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뜬 옷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편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도안을. 그리고 굉장히 도안이 친절합니다. 그냥 도안을 보고 그냥 쭉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작가님 도안이 굉장히 괜찮구나 해가지고 제가 한글 도안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니드니츠님 마침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세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미 제가 영상 연말에 이제 아무래도 좀 애도 기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 편집해서 올리면서 세일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세일하고 있습니다 막 이랬는데 어쨌든 연말에 니드니츠님이 할인을 하셔가지고 10%인가 해서 마침 저는 이제 이 도안을 뜨면서 니드모어 스웨터도 예전부터 되게 뜨고 싶었는데 이참에 도안 사야겠다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뜨려고 실도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는데 뭐 실이 잘 안 감기고 엉켜있는 실이어서 막 그런 얘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도안도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 거를 뜨려고 해요. 아기 거랑 같이 세트로 살까 하다가 일단은 제 거만 샀습니다. 아기 거는 나중에 뜨게 되면 그때 사도록 하고요. 아직은 스웨터보다는 가디건 같은 게 더 애기한테 입히기 편해서 그래서 가디건 위주로 뜨다 보니까 스웨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F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즘 뜨고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아마 다음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바로바로 짜잔 앞섭이 이미 버튼밴드를 떴는데도 이렇게 말리네요. 지금 이게 면사 그런 거라서 자, 이게 면혼방 바느리하기 에어리 코튼 예전에 뜨고 남은 것들 실이 조금씩 다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조합해서 뜨는 건데 이게 약간 탄성 있는 실이라서 뜨다 보면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자, 여기서 짜자잔 소매가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줄임해 하는 거 지금 마지막 이쪽 소매를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완성이 임박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가 한복을 뜨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주 한복을 코바늘로 된 한복 도안도 뭐 그 봤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한복을 떠주려고 했는데 한복을 뜨면 아무래도 명절에만 입게 되고 평일에라 평소에는 좀 입기가 좀 안 입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원래는 한복을 뜨려고 하다가 아니야 그냥 가디건이 입히기 편하니까 가디건인데 약간의 한복 느낌을 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 뭐 소매를 이렇게 막 한복 저고리처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가디건인데 약간의 그 색동 느낌 낼 수 있는 근데 막 저는 취향이 좀 그동안 저를 봐오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알록달록한 그런 색깔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항상 뭐 파스텔 톤의 여리여리한 막 이런 색깔을 좋아해서 좀 약간 뉴트럴하고 댄디한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실을 막 조합을 하다가 이렇게 아이보리, 민트, 아이보리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마지막에 다시 메인 색깔이 고무단으로 나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 저게 무슨 색동이야 할 수도 있지만 색동의 그때 어떤 그런 색동을 느낌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무튼 소매에 이렇게 좀 넣어서 약간 한복 느낌이 좀 나게끔 해보자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근데 저는 이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약간 그 지금 염색사가, 이거 F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염색사가 너무 자세히 보여드리지 말아야지. 수포가 너무 기네. 다음 영상 보셔야 되니까. 염색사 예전에 제 옷을 뜨고 남은 거를 한 요만큼 남았거든요. 그거를 제 옷을 뜨자니 너무 애매하게 적고, 그러다고 안 뜨자니 꽤 좀 양이 좀 40몇 그램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기 옷을 뜨는데 활용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염색사는 그 손염색실 레이스 양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바탕실만 이렇게 색을 바꿔가면서 뜨는 방식을 채택을 한 게 저 옷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후기는 다음에 이제 F 영상 완성해서 찍으면 그때 또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계속 지금 우주한테 입혀보면서 뜨고 있거든요. 그것도 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아기 옷의 어떤 그런 감도 전혀 없고 아기 옷들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떴고 그다음에 태어나고 나서 초반에도 그냥 누워있는 아기다 보니까 막 입혀보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막 그냥 떴고 그랬는데 이번 옷은 입혀보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분리 하고 나자마자 바로 입혀보고 진짜 탑다운의 그런 묘미잖아요. 그래서 소매분리 하자마자 입혀보고 품이나 이런 거 좀 레글런 적당히 내려왔나 이제 보고 그다음에 좀 떠내려서 바디까지 뜬 다음에 입혀보고 그다음에 지금 소매 뜨면서 한쪽 뜬 다음에 또 입혀보고 이렇게 하면서 뜨고 있어요. 상당히 협조를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다행히도 계속 입혀보면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기 옷을 저걸 사실 캐스트온 하기 전에 먼저 캐스트온 한 게 있어요. 제가 그 니드모어 스웨터를 캐스트온 하려고 실도 다 생각하고 스와치도 다 떴었는데 그게 이제 맘처럼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바 가디건을 제가 도안을 또 사가지고 무매를 뜨고 싶어서 그래서 에바 가디건도 계속 뜨고 싶었던 건데 에바 가디건을 이제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뭐 레글런 늘리는 중이라 브이넥 파고 레글런 늘리는 중이라 보여드리기에는 좀 비주얼이 그렇긴 한데 이 특징적인 에바 가디건이나 어떤 그 포피티나 매기 가디건 그런데 특징적인 이렇게 뒷목 쪽에 이런 선이 있고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코를 잡아서 쭉 이렇게 뜨다가 실을 끊고 뭐 여기서 주워서 또 뜨다가 여기서 주워서 어깨 주워서 뜨다가 어느 정도 뜨고 나면은 이제 아예 합쳐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가면서 이렇게 뜨게 되는 뭐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커브가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뜰 때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뜰 때 좀 이렇게 빡빡하게 떠야 돼서 좀 손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잘 이해하시려나요? 어쨌든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메이플 컬러예요. 제가 예전에 니트 공작소에서 이것도 니트 공작소네요. 거기서 앙고라 혼방 콘사를 샀는데 앙고라에 약간 합성 섬유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실인데 꽤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나중에 보풀이 나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이 잔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도 앙고라의 어떤 그런 긴 털감은 아니고요. 잔털감이 많아요.
잔터게 맞고 색상도 메이플 컬러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말 메이플 컬러입니다. 메이플 컬러이고 약간의 지금 조명 때문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제가 지금 간접 조명을 켜놓고 있어서 오렌지 브라운 그런 컬러인데 오렌지빛이 강하지는 않아요. 아무튼 메이플 컬러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딱 그런 컬러예요. 좀 여기서는 되게 더 노랗게 보일 수도 있는데 노란 조명이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뜨다가 멈추고 지금 우주 가디건을 먼저 집중해서 뜨고 있어서 얘는 아예 멈춰 있는 상태예요. 얘는 1월 초? 12월 말에서 1월 초에는 이걸 떴는데 지금 우주 가디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평소에도 입힐 거지만 설 때 입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달리는 중이고요. 그리고 우주가 그 조끼를 제가 예전에 그 사진을 띄울게요. 바바니제도 수업 라운드넥만 저는 수료를 하고 이제 임신 중이어서 막 입덧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거의 계속 누워서 지내다가 덕구가 밥을 달라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거의 누워서 지내다가 이제 그랬었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때 라운드넥 그 스텝 2 이렇게 레이스 무늬를 자기가 원하는 레이스 무늬를 넣어서 제도해서 이 베스트를 뜨는 그런 게 그 스텝 2였거든요. 근데 그 스텝 2에서 저는 이제 그 스텝 2를 아예 통째로 못하고 뛰어넘었다가 막판에 이제 수료증 나오기 전에 이제 급하게 막 뜨느라고 아기 낳기 전에 막 급하게 뜨느라고 그때 제 옷을 뜨기는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아기 옷을 뜨게 됐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럼 아기 옷을 떠라 이렇게 빨리 끝내게 작게 조그맣게 떠라 하셔가지고 아기 옷이나 강아지 옷 이런 것도 인정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기 옷을 뜨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2돌 정도 되면 입으려나 하면서 이제 가슴납이 좀 크게 해가지고 한 30cm 가까이 되고 25cm인가 30cm인가 이렇게 뜨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 너무 잘 입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할 때 아침에 우주방은 되게 따뜻한데 처음 거실로 데리고 나오면 거실이 좀 싸늘한 느낌이 나니까 그때 이제 우주한테 내복 위에다 입혀주고 하거든요. 잠깐 이제 1시간 정도 놀 때 이제 거실이 좀 훈훈해지는 동안 입혀놓고 하는데 그렇게 입히기에 너무 잘 입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주가 입은 착샷을 한번 제가 찾아서 실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더 뜨면 좋겠다 싶은데 아기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물론 자기 옷이 빨간색인 건 자기는 잘 못 보니까 뭐 별로 상관없겠지만 장난감 같은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색깔 있는 블럭에선 빨간색을 항상 집고 그래요. 그거 계속 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빨간색으로 하나 떠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니트 컨테이너에서 예전에 그 도톰 램술 그런 쪽으로 도톰 메리노를 샀는데 하나는 아이보리 하나는 빨강인데 아이보리도 사실 저한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보리가 아니고 약간 획기가 도는 아이보리예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되는데 그 2개가 다 실패했다 생각했거든요. 2콘을 샀을 때. 그리고 하나는 빨강인데 약간 네프라고 했는데 네프는 거의 안 보여요. 네프는 거의 예전에 제가 아마 산 영상을 올렸을 텐데 네프는 거의 안 보이고 빨강도 제가 생각했던 빨강이 아닙니다. 약간 다홍빛이 나는 빨강이라서 저는 그런 웜톤이라 그런 빨강을 입으면 약간 피부가 노랗게 되거든요. 노랑노랑한 인간이 누렁이가 되는 정말 그런 색이라서 실패했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당근에 올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기 이제 빨간 옷을 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시를 다시 보니까 그거 말고도 다른 빨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양이 적으니까 아기 거 떠줘도 될 정도 양이라서 그거를 떠도 되긴 하는데 다시 그 빨강 진짜 큰 콘이거든요. 막 이만한 거. 근데 1kg 넘을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색깔을 보고 아기를 보니까 아기한테는 너무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저희 아기가 되게 뽀얗거든요, 피부가. 저도 까만 피부는 아닌데 하얀데 약간 노란 쪽이고 남편이 좀 하얀데 저처럼 노란기가 있는 하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피부색을 닮아가지고
아무튼 그 빨강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걸로 떠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라운드 넥으로 그냥 떠줄까? 아니면은 너무 도톰한 편물이면은 좀 아기가 또 더위를 잘 타요. 그래서 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처럼 레이스 무늬 뽕뽕뽕 뚫린 게 적당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레이스 무늬로 다시 떠줘야 되나 싶은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바로 이거 있잖아요. 요 책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니팅 테이블에 조금만 금방 끝낼게. 미안해. 니팅 테이블의 대바늘 손뜨개 레슨이라는 요 책 있죠. 요 책에 예쁜 것들 많잖아요. 근데 아직 이 책에서 하나도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원래는 제가 그 마리에첸 가디건인가? 그거를 뜰 때 그거랑 아일렛 라인 크롭 가디건 요거를 둘 다 이렇게 그 무늬가 있으면서 여기만 그 레이스 무늬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떴던 그 마리에첸 가디건 썸네일 썸네일이 없던가? 참? 썸네일에 그거 하나만 F5 영상을 찍었던 게 아니라 다른 거랑 뭉뚱그려서 한 번에 했던 거라 아마 썸네일이 따로 없을 건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편집할 때 실턴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디건이랑 좀 고민하다가 그 가디건을 떴는데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 책을 샀었던 거거든요. 일단은 근데 다른 것도 너무 예쁘죠. 이 책이 이 모델분도 아름다우시고 약간 이 따뜻한 색감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사진이 다 그래서 화보집 같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진 분위기가 다 예뻐서 일단 그냥 잡지처럼 보는 그것도 좋고 그리고 제가 뜨고 싶었던 거는 요거 레글런 와플 풀오버 이렇게 와플 무늬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고무단인데 브로큰 립 들어가는 고무단으로 뜨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넥이 이렇게 올라오는 따뜻하게 넥이 올라오는 이런 디자인인데 이거가 뜨고 싶거든요. 제가 도톰 램술 갖고 있던 게 그 진반멜 말고도 도톰 메리노였나? 나중에 산 거 중에 체스트넛 컬러가 있어요. 예전에 실도 감아놓고 뭐 예쁘다 막 했었는데 그걸로 뜨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못 뜨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 조끼 있죠? 이 조끼가 괜찮을 것 이런 식으로 오픈형으로 하나 떠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바늘을 보니까 8mm예요, 8mm. 이게 코가 굉장히 커요. 8mm로 뜨는 거더라고요. 이 도안 지금 제가 봤더니. 그래서 8mm로 뜨는데, 메리아스 뜨기 기준으로 11코에 15단이에요. 11코 15단인데, 이거를 그러면 한 4mm로 낮춘다 치면은, 손땀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2배, 그러니까 반 쪽이 나는 거잖아요, 옷이. 단, 코 다 반이 되면서 품이나 길이가 다 반으로 줄은다고 보면은 22코 30단짜리로 옷을 뜬다고 치면 이게 지금 총장이 50이고 가슴 단면이 49거든요.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50이다 치면 25, 25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늘 사이즈 조정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게 워낙에 이게 바늘이 8mm짜리로 뜨는 도안이라 그래서 25로는 안 되고 저희 아기는 한 30에서 그 정도 좀 낙낙하게 30 좀 이상으로 떠야 되니까 4.5에서 5mm 정도 되는 걸로 게이지를 내서 뜨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구멍 무늬가 막 있는 도안은 아니다 보니까 아기가 좀 더워할 수도 있겠다. 4.5에서 5mm 정도 뜬다면은 특히나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집에서 안 입히면 밖에 나가서 입히더라도 쇼핑몰 같은 데서 외투 입히기는 좀 그러니까 유모차에서 그냥 조끼만 하나 입히고 이러는데 그럴 때 입혀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그 꼬마담님이 아기 거 저도 안으로 아기 거 떠줬다고 하시면서 그때 변형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영상도 찍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봤던 영상 같은데 아무튼 제가 도안을 열어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이지가 워낙 커서 바늘 사이즈를 줄이면 그냥 아기 옷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아기는 아기는 좀 덩치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엄청 작은 옷까지는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가슴 너비 30 정도 나오게 30에서 35, 35 나오면 좀 많이 넉넉하고 30 정도 있게 되게 뜨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바늘 사이즈를 줄여서 뜨는 방법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면 될 것 같아요. 저의 뭐 근황 수다나 이런 얘기는 많이 오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0분 가까이 촬영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거 F5 영상에서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우주가 낮잠이 한 번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완전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시간이랑 이런 것들이 완전 다 달라졌고 낮잠 자고 뭐 간식 먹고 이런 시간이 완전히 다 이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변환기라서 들쑥날쑥했는데 완전히 지금 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 엎어서 새로이 쫙 다시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예측되지 않고 막 변수가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육아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틀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우왕좌왕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새로운 틀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낮잠이 한 번으로 줄어든 만큼 한 번 자는 낮잠을 조금 길게 자는 편이지만 어쨌든 저의 하루 중 휴식 시간이 한 번으로 줄었기 때문에 더욱 이제 더 소중해졌고, 네,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점심쯤이거든요. 그래서 점심쯤이라 그 시간에 어떻게든 이제 뜨개도 좀 하고, 해야 될 것들도 좀 하고, 막 그래야 되기 때문에 워낙 바쁘고, 그래서 영상을 그래도 찍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육퇴를 하고 찍게 되겠지만, 아무튼 뜨개도 열심히 하고 해서, 또 F5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뜨개수다 영상으로 오게 되면 또 오고요.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제 새해가 된 지 꽤 지났어요. 지금 거의 보름이 지났는데, 여러분도 모두 또 건강한 새해 되시고요. 지난 영상에서 급하게 앞에다가 제가 따로 새해 인사를 넣었는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올해는 또 웃는 일, 많은 일, 또 마음이 모두들 평안하고 평온한,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여러분 뜨개하고 계시겠지만 뜨개할 수 있는 온전히 조용히 앉아서 뜨개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베토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도 또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봬요. 안녕. 오늘도 예쁘게 눈이 오네. 카메라엔 다 안 보인다. 눈이 퐁퐁퐁퐁 너무 예쁜데. 이렇게 눈이 펑펑 오는 날 태어났어요. 우리 우주우주. 맞아. 우와, 눈이 엄청 많이 온다. 엄청 많이 와. 이야, 하얗게, 온 세상이 하얗게 되었어. 이야, 안 보여. 밖에 산이 안 보여. 이야, 엄청 많이 오네. 퐁퐁 날렸는데 갑자기 막 쏟아지네. 막 쏟아지네. 엄마 카메라 앵글 계속 흔들리네. 우와, 예쁘다.